안녕하세요. 시프플 코리아 운영진들의 잡담 방송 시프플 코리아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입문자에게 설명할 때 어려움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녹화하면서 좀 느꼈던 게 내용을 막 이것저것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제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화면에 띄워놓고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막상 결과물만 보면은 좀 빈약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계속 녹화를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운영진 활동 같이 하고 계시는 김정택님, 그 다음에 옥찬호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어떻게 김정택님부터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운이 좋게 프로그래머로 잘 올 수 있어서 현직에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짜고 있는 잉여 김정택이라고 합니다. 아, 네. 찬호님도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플플 코리아를 만들었지만 현재는 시플플 안 쓰고 러스트 쓰고 있는 옥찬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시프플 코리아 운영진 활동을 하고 있고 스터디로 이제 시프플 코리아에 가입을 해서 지금 어쩌다 보니 운영진 중에 약간 보이고 있는 활동하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부분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입문자와의 격차에 대해서 좀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들을 준비를 해왔고요. 저희가 개발자라는 어떤 직군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의사소통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녹화에서 이 주제를 좀 다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개발 입문자와 현역 개발자의 격차에 대해서. 이 질문 들으면은 사실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사실 IT만큼 진입장벽이 좀 낮은 분야도 드물다라고는 하는데 격차를 좀 실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먼저 정택님부터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그럼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입문자라는 분들은 진짜 딱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들어오실 때 경로에 따라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쪽 원래는 뭐 요즘에 흔히 부트캠프 통해서 뭔가 다른 데 계셨다가 오시는 분들이라거나 그냥 이제 개발자가 잘 번다 뭐 이래가지고 흥미가 있어서 오신 분들은 보통 이제 그냥 그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잘 안 하시죠. 그런 어떤 개발자라는 직군은 뭔가 컴퓨터에서 이렇게 화면이 막 띄워지고 클릭하면은 동작하고 이런 걸 만든다. 그 상태로 딱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딱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갑자기 수학 얘기가 나온다거나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어려운 컴퓨터의 뭐 상태가 어떠느니 무슨 OS별로 어떠느니 점점 더 이제 코어한 지식 쪽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처음에 생각하고 들어올 때는 이제 나는 그냥 화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추상적으로 그냥 뭐 몇 개 적어가지고 화면 뭐 해라 이렇게 명령 내릴 생각으로 가지고 들어왔다가 안에서 정작 해야 되는 일의 괴리를 느끼고 차이를 많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직군을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들과 실제 어떤 직무나 업무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해 주신 거죠? 약간 뉘앙스가 살짝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개발자를 지향할 때 자기가 가진 선입관과 이미지에 의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원님은 그러면은 이렇게 뭐 개발 입문자, 현역 개발자의 격차를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언어별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문자 분들이 보통 이제 많이 첫 번째 언어 접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좀 파이썬이라든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들을 이제 좀 처음에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쓰는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입문자에게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입문자 분들에게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자기가 무언가를 코드를 짜서 돌아가게 하는 그리고 그 돌아가는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뭔가 성취감을 얻으면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그 약간의 모티베이션과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이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어에 따라서 경험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문법에 결과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언어인 반면에 러스트나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컴파일러가 제지하는 게 굉장히 많죠. 제약사항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알아야 될 그 지식도 꽤 많은 편이라 뭔가 초보자에게 장벽으로 많이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러닝 커브가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입문자에게 그 처음에 어떤 언어를 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나마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는 격차가 좀 적은 반면에 이런 좀 컴파일러 기반의 언어들은 좀 격차가 그런 언어보다는 좀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어, 언어에 따라서도 좀 그 개발 입문자와 현역 개발자가 느끼는 격차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들이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세부 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 하나를 딱 집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보통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라던가 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실행하는 이 타겟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뭐 자는 뭐 리눅스에서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좀 오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내가 어떤 내용을 검색해봐야 한다는 것들을 이제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업무를 하면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제가 어떤 입문자분들한테 뭐 알려드릴 때 어디까지 알려드려야 되지? 라는 게 되게 좀 파악하기 힘든 것 같아요. 마치 흙탕물을 보고 있는 것 같달까요? 깊이가 음. 얼마나 깊지?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나? 그러면 이제 탐색 질문도 하게 되고, 얘기도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마치 제기 함수처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 설명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지금 찬호님께서 추가해 주신 슬라이드인데 이 내용 한번 약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이제 보통 많이 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예시는 이제 C++ 예를 들었지만 사실 언어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예시로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C++이라는 언어를 입문할 때는 이제 그 각 이제 기본 타입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보통 이제 입문서 책에는 대부분 이제 그 기본 타입들의 바이트 수가 다 정해져서 나와요.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많이 배우다시피 인테저는 4바이트다, 뭐 캐릭터는 1바이트다, 뭐 더블은 8바이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고정된 값으로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C++ 표준 문서라든지 이제 실제 구현이 어떻게 돼 있냐를 뜯어보면 사실 바이트 수의 최소값만 정해져 있을 뿐 이게 몇 바이트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C++ 소위 이제 막 표준 문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입문자에게 와서 이제 인테저는 타입이 그 몇 바이트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제 입문자 입장에서는 이제 혼란이 찾아오죠. 네. 왜냐하면 본인은 책에서 4바이트라고 배웠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이트에서 인테저는 4바이트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4바이트가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버리면 이제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컴파일해서 이제 뭐 예체 코드를 보고 프린트F라고 아니면 Cout을 사용해서 출력해보면 분명히 4가 나오는데, 네. 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슬라이드 두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표준 문서에서 6.8.2 펀더멘탈 타입스라는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언사인드 인처 타입 어쩌고저쩌고인데 보시면 결국 이제 각 타입들마다 미니멈 비트가 정해져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인드 캐릭터 8비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인트는 16비트라고 되어 있죠. 롱은 32비트, 롱롱은 64비트. 그러니까 인트는 저희 치고 따르자면은 2바이트보다 크면 된다. 뭐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사이즈 오브 인트가 2가 나오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프로그램 경험상. 아니면 옛날에 뭐 더블 워드 쓰던 그때는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리눅스가 아직 그렇다는 얘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저도 테스트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6.8.2를 찾을 때
안에 부분 사이즈 오브로 평가를 할 때 어떤 값이 나와야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 형광펜으로 칠을 해놨는데 여기 사이즈 오브 값의 결과는 뭐 이제 사이즈 오브 결과는 apply to any other fundamental type is implemented by 구현 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언어를 저희가 프로그램 언어에서 언어를 설계한 부분이 있고 언어를 구현한 부분이 있고 언어를 실행할 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설계할 때는 아까 조금 전 이 슬라이드에서 최소 비트 수를 얘기를 해놨고 그러면 그 최소 비트라는 제약에 맞춰서 언어를 구현하는 뭐 컴파일러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알아서 값을 결정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가가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네, 그렇죠. 이게 그 좀 접근 방법을 잘못해서 알려주시는 그 이제 현직자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는 이제 뭔가 알려준다는 건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알게 해준다, 깨우치게 해준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상대방의 수준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보통 이제 프로그래머의 영역이 아니죠. 보통 거기가 네, 그렇죠. 약간 예. 프로그래밍 이외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그 불상사가 생기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거기에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이 정도 알려주고 더 원하는지 아니면은 이것도 많아서 아직 허덕이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알려주는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 운영진 분 중에 교육학을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 한번 또 약간 조언을 구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다음 방송 때는 그분을 불러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이 내용을 이제 약간 표준 문서 갖다가 이제 설명할 때를 다시 한번 짧게라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정태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아는 거를 약간 주입하게 된다. 그거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내가 아는 범위, 내가 보고 있는 시야, 설명하는 사람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막 주식을 던져놓기만 하고 그게 좀 흡수되는지라던가 제대로 좀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스스로 되돌이켜 봤을 때 별로 확인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는가를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이거 알려주고 싶으니까 막 열심히 주입을 한다고 할까요? 네. 찬원님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뭐 스터디나 좀 강연 같은 걸 많이 하면서 느끼는 바들이 있는데, 일단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 알려줄 수 있는가는 조금 별개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뭐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내가 그냥 습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남에게 알려줄 때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학생들의 기반 지식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이고 어디까지 소화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30분 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랑 1시간 동안 설명하는 거랑은 그 강의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어디까지 목표로 하는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남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는 좀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 같은 거나 스터디 같은 걸 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약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제법 한번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예를 들어 뭐 100일 수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의 수준, 그리고 듣는 사람이
나의 집중도, 그리고 주어진 시간, 그리고 목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잘라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을 다 알려주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100을 다 소화 가능한가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그 키워드를 좀 챙겨갈 수 있도록 좀 정제를 해서 100을 알고 있다면 한 뭐 50이라든지 이렇게 좀 정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아님이 되게 정리를 다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좀 전에 정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이 슬라이드랑 어떻게 또 우연찮게 소 뒷걸음질로 뭘 잡는다고 할까요? 약간 연결이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발자들이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지식 공유 하다 보면 전문 용어를 되게 많이 쓰게 된다라고 저는 좀 느껴요. 개발자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용어를 자기 도메인에 사용하는 용어를 이제 검색 엔진에 검색할 때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킹반인 일반인들이 쓰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른 의미로 찾아봐야 되고 항목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이런 의미로 쓴다 같은 것들이 따로 개설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설명할 때 이렇게 전문 용어 아니면 뭐 은어, 비유를 쓰는 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아래쪽에 미리 준비를 해주셨지만 저런 것들도 많죠. 이제 일반인들은 갑자기 이제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같은 얘기를 듣는다거나, 네, 이거 다음 슬라이드 빨리 넘어가겠네요. 잠시만. 아주 이거거든요. 네. 아주 폐륜적인 일이죠. 인륜에서 벗어난 일이지만 컴퓨터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뭐 이런 일들에 대한 얘기라거나,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문화의 얘기들, 우리들이 개발자가 딱 됨으로써 바로 몸에 익혀서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 개발 방법론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갑자기 스크럼이라고 딱 하시는데 스크럼이 뭐지?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뭐 모여가지고 회의하자고 하시고 모였는데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집중은 잘 안 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무엇이 주제인지 뭐 점심을 정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당장 내일 나갈 코드를 정하시는 건지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시간 흘러가지고 끝나면은 뭐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그 참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안 쓰면은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요. 왜냐면 전문 용어나 은어나 비유가 탄생하는 거는 넓고 너무 한 번에 표현하기 방대한 양을 너는 이거를 단어를 알고 있다는 거는 이런 걸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풀어보지 않아도 이 말 한마디면 이거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라고 쓰는 건데 이제 입문자에게 그걸 쓰는 건 좀 가혹할 때가 많죠. 그거를 마치 무슨 그 입단 시험이나 무슨 그 저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학교 준비물들 뭐 교복을 사는 것 같이 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상대방은 그런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오게 되면은 그거를 알아볼 수단도 방법도 뭐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게 조사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회사 내에서 쓰는 것들, 그러니까 현업자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쓰는 것들은 외부의 학생이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로서는 좀 덜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용어집 같은 걸 좀 따로 둔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용어집은 조금 잘못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말이라는 건 절대적이지가 않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가볍게 여기서 빠르게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예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람이 예쁜 건지 아니면 뭔가 물건이 모양이 예쁜 건지 경치가 예쁜 건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변수명 문제랑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변수에 예쁜이라고 딱 찍혀 있는데 이게 뭐지? 뭐가 예쁜 거지? 숫자가 예쁜가? 아니면은 동작이 예쁜가? 고민을 엄청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알려면은 그 예쁜이라는 걸 적은 누군가랑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형식의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단어 선택을 예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뭔가 물건에 붙인다. 아니면 뭔가 사람을 표현할 때만 쓴다. 이런 걸 알고 있을 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어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용어라는 거는 그걸 쓴 사람의 시각에 맞춰서 적혀 있기 때문에 용어집을 내면은 그건 그냥 그 현업자들의 핑계와 방패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핑계와 방패가 된다. 네. 너는 이걸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야가 돼 버리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영어집 핑계와 방패가 될 수 있다. 저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참신한 내용이었습니다. 요거 좀 전에 저희가 보던 슬라이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그 오른쪽 아래 보시면 출처가 나와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상하지만 개발자들에게 정상으로 느껴지는 12가지 뭐 이런 것들 제가 미디엄 메일 뉴스레터로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생각나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저희가 그 운영체제에서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룬 것이고요. 이게 이런 내용들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런 저 같은 게임 하는 사람들 보면 뭐지 크루세이더 킹즈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가문에 뭐가 없애야 되는 자식이 있는 건가, 뭐 사생아가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이제 슬라이드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왜 이런 표현의 차이가 발생했을까? 머리를 좀 한번 굴려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게 어떤 교육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관련된 설문조사를 좀 찾다 보다가 발견한 게, 이제 요겁니다. 저희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2021년 개발자 대상 설문조사를 한 건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에듀케이션 어테인먼트니까 어떤 교육 수준을 다루는 지표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이 오른쪽 위에 대충 6만 개 정도의 리스폰스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비중을 찾아보니까 한국 분들은 2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대부분 미국이나 인도 쪽 분들이고 이제 이 내용 분포를 약간 짧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맨 위쪽에 있는 게 이제 프라이머리니까는 아마 초등교육, 그다음에 중등교육으로 가면서 5%가 되고 그다음에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제 학위 없이 공부하는 경우가 12%, 그다음에 이제 준학사 디그리면은 이제 보통 2년제라고 생각하면 3%, 그다음에 4년제로 생각하면은 50%, 그 위에 석사가 25%, 또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의 이제 전문 학위 이상이 되는 분들이 더합해서 한 4%, 5%가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대학이 확실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전문직 개발자들 중에 대부분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되게 학력이 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짧게 이 지표를 보신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원님부터 좀 여쭤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 분야에 있어서 컴퓨터 공학의 기반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다 보니까 음, 조금 이제 대학 아무래도 그런 컴퓨터 공학에 관련된 기반 지식을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거니까 음, 물론 이제 꼭 컴퓨터 공학을 전공 안 하더라도 컴퓨터 기반 지식을 배울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이제 전공으로 이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루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게 아닐까 봅니다. 음, 그렇군요. 정태님은 이런 지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쪽에 오고 싶다라는 뜻을 갖춘 사람들은 이런 학사나 아니면은 뭔가 석사나 마스터나 이런 거를 따면은 자기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런 걸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결국에는 그쪽으로 자기가 학문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개발자가 됐는가가 몇 퍼센트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비중을 좀 알아보고 싶다. 아니요. 지금 이 표가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마스터 따고 뭐 이렇게 학사 따고 하는 분들은 이쪽에 자기가 갈 거라는 진로 계획을 세워놓고 학교를 그대로 쭉 따라가다가 뭔가 한다거나 이러는 분들도 많고,
그 이제 저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저런 그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진 학문에서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쓰는 보조적인 도구잖아요. 음, 뭔가 계산을 빨리 해준다거나 사람이 손으로 언제 할지 모르는 뭐 계산 1000번을 한 번에 한다거나 10,000번을 한 번에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절대로 혼자서 기억할 수 없는 방대한 수준의 데이터를 하드를 그냥 돈으로 불태워가지고 기억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용도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그 고등한 교육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애초에 뜻이 컴퓨터를 하려고 했고 컴퓨터에 대해서 하려고 뜻을 뒀다 보니까 알고 싶은 게 많아져가지고 학사나 뭐 석사 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모든 것을 최대한 배운 상태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끝나는 지점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학사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그 마스터까지 따고 끝나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지표들이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같은 설문조사에서 좀 혹시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이제 코딩을 배우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젊은 층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좀 경력이 있는 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보통 이제 24세 이하로는 대부분 이제 이 온라인 리소스를 사용한다. 학교에서 배운다라는 쪽이 확실히 좀 높은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보통 한 40대 이상으로 가면은 저희가 가장 압도적인 게 이제 책이나 어떤 물리적인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 찬원님께서 약간 학생분들과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체감이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사람은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느낌 같은 게 좀 있는지. 음, 사실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보통 컴퓨터 공학 전공인 학생들도 있고 또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좀 대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컴퓨터 공학의 뜻이 있고 또 컴퓨터 공학 쪽의 진로를 찾아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거에 대한 차이는 사실 많이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편향되어 있는 거죠. 제가 가르치고 알려주는 대상 자체가. 음, 전공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 대상의 대다수가 이쪽 전공자다 보니까 조금은 잘 못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 전공이 아닌 사람들을 안 가르쳐 본 건 아닌데, 많지는 않지만 그 경험했던 거를 좀 비춰보자면, 어, 그렇게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좀 더 깊은 지식이나 좀 더 전문화된 그런 특정한 지식 영역으로 가면 좀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통 알려주는 그런 강의 내용이 조금 기초 또는 기초에서 약간 넘어가는 초중급 단계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에서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걸 보면서 비개발 직군의 사람들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좀 전에 이 지표를 보면은 학사라던가 대학에서 그동안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어, 온라인으로 공부하던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은 대학에서 책 전문 교재라던가 이 스쿨 이런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던 사람들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온라인에서 이제 비개발자 하다가 개발자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저는 느꼈거든요. 어떤 시그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표를 봤을 때. 저는 이거를 예. 마저 얘기하시고 마저 네. 말하세요. 오늘 주제를 사실 입문자에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것도 이런 어떤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과 좀 약간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좀 정말 엉뚱한 데서 느꼈는데요.
제가 그 중고 책 거래를 하러 좀 다닙니다. 제가 원하는 책들이 많이 품절이 됐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책을 안 찍어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 책들 몇 개 유명한 것들은 뭐 GPG라거나 이런 것들을 사러 이렇게 번개장터 같은 걸 막 뒤지는 이 부분은 지워져야 되겠군요. 뭐 언급을 해버렸는데 뭔가 중고장터를 막 뒤져보는데 중고장터에서 책을 발견해서 상태가 좋은 책이 있길래 사러 나가보면 다 나이가 지긋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책을 구비를 하고 있고 갖추고 있고 그거를 이제 중고로서 내는 사람들은 보통 다 나이가 있으셨고요. 보통 이제 그 책이 소비가 잘 안 되니까 점점 더 책은 빠르게 단종이 품절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인쇄를 더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온라인 쪽에 그 저런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자기들의 조회수를 기존의 그 개발자 직군에게만 그거를 퍼뜨리려고 하면 한계가 명확하니까 그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퍼뜨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서 이렇게 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죠. 지금 질문지가 두 개가 있는데 시간상 아마 이 부분은 이미 다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차이가 느껴진 어떤 사전 지식의 차이가 느껴진 경험에 대해서 약간 이미 얘기를 좀 하게 된 것 같고 요것만 다루고 오늘 녹화를 종료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떤 대화를 해야지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좀 강요 없이 공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정보를 전달해드려야지 이 입문자들한테 부담을 좀 적게 줄 수 있을까? 이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혹시 뭔가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네. 이거는, 저는 이제 몇 가지 팁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일단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사실 강요하게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 나올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조언의 그 범위가 좀 더 좁아지고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상대방이 현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고 상대방이 어떤 거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근데 어떤 것들 모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질문을 먼저 좀 경청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이제 질문을 할 텐데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이제 답변이 이제 바로 뭔가 알려준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지식들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려면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정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음, 그 내가 어떤 뭐 피드백이나 이제 충고를 할 때 이런 처음에 폭이 굉장히 넓고 크다면은 이걸 이제 이제 상대방과 질문 대답을 주고 받으면서 그리고 이 이제 피드백이나 이 충고의 폭을 이제 정제를 하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지금 알고 있는 거 이 정도니까 굳이 알고 있는 걸 알려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쳐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은 또 정제해서 이제 잘라내고 그러면 이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되거든요. 그 부분만 알려준 걸로 충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뭔가 피드백이나 충고는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좀 부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면 이제 생각합니다. 요약하면은 어떤 것들을 지식을 전달하기 앞서서 일단 들어야 되고 상대방에 맞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줘야 된다라는 네, 내용이군요. 음.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접근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보통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한 가지 방법은 첫 번째로는 어, 일단 저 순서가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좋을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아마 지금 찬호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의 확장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같이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상대방을 두고 교류를 한다,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라는 거는 나도 그 교류의 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대방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말을 쓸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듣는 것도 상대방의 중요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해줄 때 학생이 들어왔으면은 뭔가 학교에 있는 사연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라던가 비유를 들 때도요. 굳이 사회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냥 일상에서 접해봤을 만한 걸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뭔가 알려줘야 된다거나 공부에 관한 걸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거면은 좀 상대방의 일상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을 자기가 체득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번으로는 내 자신을 알고 상대방이 이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 부분은 나한테 있어서는 좀 민감한 주제여서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대화의 스킬로서 쓰잖아요. 미리 네. 알려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물어볼 때 내가 알고 있는 방향은 어떠어떠한 그 경험에 의해서 얻은 지식이고 내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여기까지다. 너가 정 나한테 듣고 싶고 알고 싶다면 내가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책을 보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어떤 그 동영상 자료를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꼭 자신이 혼자서 딱 끝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알려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끝을 내서 상대방에게 뭔가 주려고 한다기보다 음, 상대방이 가장 최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내가 공부했던 경험에 의해서 그건 차라리 책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라던가 이렇게 음, 제안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희 시간이 다 되어버려서 이제 또 녹화를 종료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는 지금 입문자에게 설명할 때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찬호님과 정택님 모시고 얘기를 해봤고, 어떤 개발 입문자와 현역 개발자의 지식 격차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는데, 아마 2부에서는 저희가 개발자들의 도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숙련도랄까, 숙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끝이고요. 오늘 두 분 녹화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